삶은 잠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 길들이고 꿈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절실히 생각하고는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0년 전과 같은 계획을 매년 세우고 매달 초에 세우면서 아직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짜증나 죽겠어. 일어나기 싫어 죽겠어. 아, 힘들어 죽겠네. 일하기 싫어 죽을 맛이야. 배고파 죽을 것만 같아. 죽는다. 죽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에 정말로 쉽게 붙여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장난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뱉고는 있지만 정작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저는 사후세계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바뀌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주에 주파수를 전달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 증명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죠.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소화불량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그들 본인의 입으로 증명을 하고 있으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죠. 임사체험,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제각각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의학학술지로도 유서 깊은 랜싯은 190년 전에 창간되었는데요. 세계에서 발간되는 의학학술지 중 3위 안에 들 정도로 권위가 있는 학술지입니다. 랜싯은 20년 전에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의학학술지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거나 차차 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연구진들은 사전에 치밀한 작업을 한 뒤에 심정지를 겪었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깨어났을 때 곧바로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생생한 근사체험자들의 경험을 조사할 수 있었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종양학자인 제프리 롱 박사 역시 10여 년간 근사체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무려 1,300명을 추적하였고 그들의 증언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체험자들의 주변인들까지도 인터뷰하고 사후조사도 상당한 준비 끝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프리 롱 박사는 자신의 친구 부인이 쇼크로 인해 심장이 멎어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그 시간에 근사체험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 연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사체험이야말로 확실한 사후세계의 증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그 체험자들이 외부에서는 분명 심정지나 뇌사 상태였는데 심장이 정지되어 있었던 그 기간 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모두 맞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병 온 사람이 무언가를 서랍에 넣어둔 것을 아주 정확히 맞췄고 어떤 사람은 수천 수만 리에 떨어진 자신의 부모님이 그날 입고 있었던 옷까지도 맞췄습니다. 심정지 상태인 사람이 의사들이나 가족들이 하는 말을 들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정지나 뇌사 상태에서는 인간의 감각기관 또한 멈춥니다.
뇌의 움직임이 전혀 없으며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촉감을 느낄 수도 없고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맞춘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보다도 더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반박할 수가 없고 그 영혼의 시야는 한계가 없다는 주장을 100%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은 볼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임사체험을 실시했던 각기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가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람을 인터뷰했던지 상관없이 연구 대상의 나이나 사는 지역, 나라가 달라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1300명을 연구했던 제프리 롱 박사는 근사체험을 9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완전히 죽어 있었다. 두 번째,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 세 번째,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같은 경험을 했다. 즉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근사체험을 하고 있을 때는 모두 정확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로 태어났던 사람도 근사체험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색깔이나 사물들을 볼 수 있었다며 놀라운 광경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마취 상태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뇌사 상태였던 사람들과 전신 마취 상태였던 사람들의 의식 차이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의 경험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마등처럼 삶을 회고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경험이나 장소, 오래전 알았던 사람들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실제 현재의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미래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것은 꿈 같은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한 현실과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미 죽은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들을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을 묘사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친척들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아이들의 죽음 체험도 비슷했습니다. 5살 미만의 아이들은 현실에서 듣고 보고 자란 경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5살 미만의 아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즉, 이야기를 꾸며서 지어낼 수 없는 수준의 아이들인데도 같은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전 세계적으로 체험 증언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증언이 거의 같았습니다. 아홉 번째, 그러한 체험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극적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면서 살았던 사람이 남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평화로운 마음으로 천장에서 아래의 모든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샘 파니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연구 사례를 통해 밝혀진 사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 최소 10%에서 20%는 그들이 죽은 후, 즉 뇌 활동이 멈췄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과정을 통해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증거를 통해서 사망 후에도 의식이 지속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영국 BBC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내가 죽던 날은 한 시각장애인이 근사체험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빛이나 그림자 그 어느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맛, 감각, 소리, 냄새는 경험할 수 있었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20살 때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체외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기억나는 건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처치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봤던 일이에요. 두려웠어요. 무언가를 본 적이 없어서 보는 것에 익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반지와 머리 모양을 본 순간 저건 나잖아. 내가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급실 의사들이 제 심장이 멈췄다고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동안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왜들 저렇게 난리지? 하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천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부딪힐 걱정도 없었고 몸이 아주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었죠. 풍경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낮은 톤에서 높은 톤까지 다양한 소리를 냈죠. 그곳엔 나무와 새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의 몸은 놀랍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전에는 빛이 어떤 건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동안 눈이 안 보여서 궁금했던 모든 걸 해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곳엔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고 몸이 무겁고 굉장히 아팠어요. 근사 체험자들은 체험 당시 머문 곳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화로우며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부상을 입었거나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육신으로 복귀했던 것일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사 체험자들은 대부분 먼저 죽은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자는 돌아가기 싫어서 머뭇거리자 먼저 죽은 삼촌이 자신을 떠밀었는데 그 순간 수영장에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부상당한 육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체험자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저 다른 쪽은 멋진 곳이고 거기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내 아이들을 돌볼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돌아가서 다시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며 육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저쪽 세계가 너무 좋았으나 아이들을 떠올리고는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로 활생한 한 어린아이가 죽어있는 동안 경험한 것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부시게 환한 빛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포근한 곳이라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옆에서 자상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오빠가 없잖아요. 아이의 말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가 모르던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서 미안하구나. 실은 네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은 네 오빠가 있었단다. 이 아이는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죽어있던 짧은 순간에 오빠를 만난 것입니다. 영국의 한 병원의 수간호사는
자신이 심폐소생술로 회생시킨 환자를 만나 나눈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난 환자를 일주일쯤 지나서 만나러 갔었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다가가자 그 사람은 저를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심장이 멎었을 때 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의사 토니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의 성격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1994년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 수화기를 얼굴 가까이에 들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부스가 번개에 맞았어요. 커다란 섬광이 수화기에서 뻗어나오더니 제 얼굴을 내리쳤어요. 그 뒤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향해 달려오시더니 저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치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바닥에 제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런, 내가 죽었잖아 라고 생각했죠. 한 간호사가 제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보거나 제 말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부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2013년 8월 9일 KBS 가족의 품격 플러스에서는 배우 김보성 씨가 20살 때 겪었었던 근사체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13대 1로 격투를 벌였었는데 한쪽 눈이 실명되도록 심한 폭행을 당하고는 기절하였습니다. 그는 기절해 있는 2시간 동안 소용돌이와 하얀 빛을 보고 천국을 다니는 체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삶의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고백을 대하는 다른 출연진의 반응은 몹시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회식 때나 듣자. 회식 자리에서도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라면서 웃어넘기고 있었죠. 아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마치 우물 밖을 나가서 광대한 바다를 보고 돌아온 개구리가 바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우물한 개구리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15년 4월 1일 한국일보에는 영혼의 증거인가 뇌의 오작동인가 임사체험 과학으로 파헤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미국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은 근사체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사후 세계는 미신으로 임사체험은 환각으로 치부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의학적 영역이 되었다. 초능력과 유령 같은 초자연적 현상 중 임사체험이 의학계가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우리가 흔히 각성하지 않으면 자신을 바꾸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각성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죽음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졌다. 어려울 게 전혀 없다.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하찮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훤히 보일 때도 있고 자연이 말해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마치 거짓 세계를 살다가 진짜 세계를 살게 된 듯하다. 지금까지의 나는 자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내가 죽었었던 그 시간에 진짜 나를 깨운 것이다. 나는 그때 세상을 볼 줄 아는 진짜 눈을 떴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눈을 감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진짜 눈을 뜨고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사소하고 작지만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고통을 간직하고 살면서 현실을 과거에 묶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 당연해서 정말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죽어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꼭 죽음까지 경험하고 깨달으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진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서 진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시야는 어떠한 한계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까지도 이미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 내면에 있는 진짜 세상을 보려 한다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면의 눈으로 진짜 세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점점 더 성스러워지거나 점점 더 영리해지거나 점점 더 행복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진보라고 할 수 없다. 진보의 요체는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는 데 있다. 감사합니다.